안녕하세요. 선언스타로로쌤입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황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기본 방송이고, 이제 주말에는 저희가 이제 비정규적으로 올려드리는데, 이제 뭐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좀 이제 경계감이 좀 있다 보니까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좀 이 34,800포인트 회복 시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유지되는지 좀 살짝 이탈하는지는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다. 그럼 이제는 뭐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 후에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반등은 잘 나왔습니다. 34,800까지만 회복하면은 이제 뭐 우려감은 떨칠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소폭 약세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요 34,800 회복되면은 걱정할 거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처만 넣고 끝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한 차례 저항받았다가 다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테이퍼링을 좀 가속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이제 매파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존부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매파적인 의견이 점점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FOMC를 2주 앞두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 이제 발언을 못 하게 됩니다. 조용히 좀 하시오. FOMC까지는 이제 당분간 조용히 하고 우리 발언하지 않는다라는 블랙아웃 기간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 진행되면은 이제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잠잠해질 수 있다. 그럼 시장을 흔들기 하는 구간이 줄어들 것이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좀 완화되는 모양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셧다운 얘기 뭐 지난 2달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 예산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셧다운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미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셧다운을 만들 이유는 없다. 자국 셧다운을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우지 그 미증시 같은 경우는 셧다운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 없다. 또 2월 중순까지 이제 연기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또 이제 오펙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이제 방출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 좀 기분 나쁜 상황을 이제 표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산 조치를 취하다가 일일 40만 배럴씩은 이제 다시 이제 증산하자라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거를 취소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유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40만 배럴씩 플러스 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 이제 필요하면 공급량 조정하겠다라는 정도의 언급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야 적당히 해라 미국 정도로 얘기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다우지수가 예쁘게 나왔다라는 거. 아직까지 34,800 회복된 건 아니니까 뭐 저항받고 살짝 쉬었다 갈지 아니면 바로 회복할지는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5,200포인트 요 구간 뭐 지지력 테스트 받고 저점 매수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직 뭐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기에는 뭐 쉽지는 않은 구간이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완화되는 모양이에요. 기존에 엄청난 공포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한 1, 2주 정도 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더 기다려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후반 정도면은 이제 2주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연구했더니 이 정도까지는 나왔다라고 이제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사율만 좀 낮다라고 하면 좋고 증상도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미약하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뭐좀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앤 나스닥 반등이 나왔다. 자, 우리나라 증시 좀 과도한 하락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이게 밀린 건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지만 오히려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12월부터는 11월에 많이 밀린 만큼 회복 구간이 될 거다. 벌써 말씀드렸던 반등 목표치 다 왔죠.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게 2,980에서 90 사이 정도인데 다 왔습니다. 벌써 오늘도 2,970포인트대까지 왔으니까 뭐 0.5%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 온 거죠, 이거면은.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제 2,950 쪽에 안착되느냐 아니면은 3,050 구간을 건드리고 돌파는 어렵다 쳐도 건드려는 줄 것이냐. 건드려만 줘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주까지 해서 만기일까지 해서. 그래서 건드려 주면 좋고 아니면은 뭐 3,009군 정도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포지션 보시면은 콜옵션을 청산하기 시작하는데 상승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 중간 구간에는 막혀 있고 한 3050 구간 비슷하게 가면은 이제 청산할 구간이 하나는 더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 저 위쪽에 있는 외가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은 3050 두들기는 정도, 돌파 시도 정도 나오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뭐 3000 전후나 3000 약간 아래나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래도 건드려주고 밀리는 게 더 낫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 2950을 살짝 흔들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정도, 요 두 가지 중에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원하는 건 3050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 추가적으로 쌓고는 있는데 콜옵션을 조금 청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요거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매수한 건 아니니까 하락에 대해서 아주 큰 염두를 해두고 있지는 않다. 주말 앞두고 그냥 뭐 리스크 관리 차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수급 동향 자체는 뭐 중립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한 건 아니지만 선물 매수를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콜옵션 매도와 이제 풋옵션으로 주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제 대비 정도 한 수준이다. 보시면은 중립 이상 정도 되고, 그래서 코스피는 잘 보시면은 최근에 주식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존에 우리 뭐 10월에도 이제 뭐 거의 9조 원 가까이 매도 나온 게 공매도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이 매수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제 청산하는 쇼커버링적인 측면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는 주식 매수보다는 파생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스닥은 파생을 이용할 수 없으니 오히려 주식을 직접 매수한다라는 거, 현물 쪽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현물, 코스피는 이제 파생이다라고 지금 수개월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좀 용이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이제 반등 목표치 거의 다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좀 아쉽다 생각하셨던 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코스피가 강해지고 나면은 순차적으로 코스닥이 강해진다 말씀을 드렸죠. 양쪽 모두 큰 돈을 퍼부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쪽에 돈을 막 퍼부어요. 코스피를 막 사들여요. 그러면은 코스닥은 조금 잠잠할 수 있어요. 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한쪽에다가 아예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조금 미진할 수 있다. 대신 코스닥에 또 집중하면 코스피가 조금 미진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대신 뭐 기존에도 980 구간 다 붙여놨었기 때문에 좀만 올라가도 돌파다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조금 쉬기 시작하면은 코스닥 움직인다 했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만 올라와도 거의 뭐 1000포인트 다 왔죠. 그래서 1020포인트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V자 반등식으로 회복해 주면 제일 좋은데,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뭐 다시금 강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이닉스랑.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살짝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시겠죠. 자,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총 상위주들 조금 쉬고 먼저 간 종목들 후공정, 뭐 패키징, 뭐 소재 먼저 움직이고 장비주들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장비주들을 올해 계속 1분기부터 계속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가 올해는 미진하고 내년에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증권사 리포트로 계속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부터 반도체는 계속 좋았습니다. 장비 투자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였고,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해서 3분기도 이제 32%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 장비 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투자를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뭐 리포트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드릴게요. 1분기 때도 2분기에 말씀드렸죠. 1분기 장비 투자 밝혀졌는데 뭐 장비 투자가 얼마 안 될 거다, 좀 미진할 거다 했는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뭐 팩트를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왜 회복이 되는지,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상승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과하게 눌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누른 거고 과하게 눌렀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쉬는 구간에 뭐 고영이라던가
이런 뭐 SFA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뭐 KC텍, 뭐 ISC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 지수 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지선 크게 뭐 이탈한 것도 아니고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시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최근에 하락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뭐 과도한 것도 없는데, 뭐 이 보유하신 분들이야 한 10% 정도 내려갔으니까 10%에서 뭐 15% 정도 내려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올라온 거에 비하면 이건 뭐 자연스러운 편안한 조정 정도죠. 2차전지 쪽은 오히려 못 올라온 쪽이 밀렸을 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뭐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하는데 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편안한 하락 정도 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 뭐 LNF 그리고 오랜만에 이 SK I 테크놀로지 분리막 쪽도 좀 너무 못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리막 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I 테크놀로지 보면 이제 상하프론테크도 봐야겠죠. 그리고 뭐 첨보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첨가제나 뭐 이런 쪽들도 이제 긍정적이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뭐 해가지고 뭐 분리막이 좀 약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다시 한번 이제 나올 모양 정도는 만들었다. 아직 제대로 나온 건 아니고 반등 실마리 정도는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미크론 우려감 완화로 인해서 여행 항공주가 미국에서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이라던가 뭐 레드캡 투어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뭐 진에어 뭐 이런 그 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뭐 호텔신라 같은 뭐 대표적인 이런 숙박 관련주 뭐 GKL이나 뭐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주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반등 정도에 속합니다.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이제 순환매 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향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등 얘기하니까 저 어제도 이 확진자가 늘어나서 이제 집콕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멧돼지에서 또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브랜드 이슈까지 나오면서 좀 이제 강하게 올랐고 그리고 뭐 어제 말씀드린 CJ시푸드나 뭐 사조시푸드 이런 쪽 계열들 뭐 사조대림 이런 쪽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르죠. 그래서 CJ시푸드, 사조시푸드, 뭐 사조대림, 한성기업 이런 쪽이 이런 이제 수산 쪽 자원 쪽이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의 양재츠 외교 담당의 초대를 받아서 중국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종전선언 지금 미국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도 숟가락 얹겠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러면서 한중 콘텐츠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이 발언을 했죠. 긍정적으로. 그럼 한한령이 뭐 해제 얘기 나오는데 해제는 모르겠고 일부 좀 완화되는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다. 이게 거기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통화 정도나 하자 뭐 이 정도죠. 그래서 화상 통화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정도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자라는 얘기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배경이 갑자기 우리나라가 중국이 볼 때 이뻐 보여서가 아니라 이게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중간에 쌓여 있는데 이 계속 샌드위치처럼 이제 껴있다가 이제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죠. 당근책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에서 좀 이제 선진국들이나 이제 인권 문제랑 이제 중국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 문제 해가지고 이제 보이콧 선언하는 국가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당근책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런 엔터 관련주들 뭐 문화교류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본이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3만원 이거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SM이나 JYP나 이런 YG 엔터 그리고 YG 플러스 뭐 디어유 큐브 엔터 이런 엔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뭐 강하게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NC소프트나 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액션스퀘어 이런 이제 게임 관련주들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다. 뭐 NC 같은 경우는 뭐 리니지 W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나아질 거다라는 뭐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남북경협주 기존에도 뭐 강조해 드렸듯이 아난티, 신원, JST나 뭐 대아TA, 조비, 뭐 CI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싸이월드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인트로메딕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인트로메딕 올라오면은 단알 같이 보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한 몇 달을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제 좀 거의 뭐 지겹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10월 요 그 5,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6,000원 살짝 아래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단알이 벌써 뭐 16,750원까지 왔습니다. 이 싸이월드 기대감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단알 쪽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참고할 시기는 좀 지난 것 같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구간으로 돌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임플란트 수출액이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오스테 임플란트, 뭐 디오, 덴티움, 레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주들 하락을 면치 못하고 쉬고 있었는데 11월 임플란트 수출액이 호조 11월만 좋은 게 아니라 최근에 수급적인 문제였을 뿐이지 올해는 부진없이 매달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실적 좋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동향 때문에 밀린 거고 시장 영향력으로 투심 악화로 밀린 거지 임플란트 관련주는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꾸준하게 볼만한 섹터 중 하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뭐 가장 먼저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레이 같은 경우가 저 억울해요라고 하면서 바닥권에서 먼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뒤따라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조금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 재정 정책 확대 소식이 나왔는데 내년 1월 이후 신생아 1인당 뭐 200만 원 지원, 그리고 월 30만 원 영아 수당이 나온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월 50만 원씩, 그리고 만 7세까지였는데 만 8세까지로 1년 더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뭐 시장 영향으로 쉬어갔던 이런 이 제로투세븐, 뭐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뭐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 있죠. 영유아 저출산 관련주들, 출산정책 관련주들 이쪽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내밀고, 그리고 이게 그 대선 후보들 정책으로도 꾸준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청년 이제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저출산 정책, 부동산 정책, 뭐 원전 정책 이쪽은 계속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정책, 뭐 원전 얘기 나왔으니까 뭐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관련주들은 뭐 꾸준히 볼 수 있다. 이번에도 여야 대선 후보가 이제 그 원전 정책 전환에 대한 이 가능성 계속 언급하고 있죠. 야당은 당연한 거고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뒤집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도 지금 개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서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 2만원 회복됐으니까 이제부터 여기부터가 진짜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2만원 회복이 다가 아니고 이건 시작이 된다라는 거.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대장이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휴식 구간이고, 뭐 HRS라던가 아니면 한전산업, 한전-KPS,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 뭐 쉬는 종목 중 우진 같은 경우도 좀 쉬고 있죠.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이제 지금 흐름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뭐 거의 폭증했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병상이 없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중심 이슈로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조금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런 이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동안 수급적으로 눌렸던 반도체 살아나는 거 보시죠. 반도체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아나야 되는 게 이제 좀 억울하게 공매도 타격을 받았던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이런 쪽이 뒤따라서 반도체가 먼저 살아나고, 이게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살아나요. 반도체가 먼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공매도에 시달렸던 관련 쪽이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뭐 5G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업황 자체가 투자가 지원돼서 문제인 거였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올라오는 걸 기대하는 거는 너무 욕심이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에 시달렸던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5G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면 좋고 아니면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해가지고 과도하게 밀려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뭐 갑자기 뭐 상한가급으로 해서 뭐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거래 정지되고 이런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움직임 보시면 돼요. 상승한 다음에 다시 내려온 것 같지만 다시 재차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천천히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차례 한 차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움직임, 각각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시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들도 있죠. 수급 동향에 따라서. 하지만 결론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항상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뭐 편하게 좀 보시면서 시간 여유를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